혹시 요즘 별다른 이유 없이 집안 분위기가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늘 똑같던 공간인데 어느 날은 괜히 답답하고 어느 날은 사소한 것들이 눈에 거슬리고 어느 날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걸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뀌기 전에 집이 먼저 반응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우리 집은 아주 작은 징조로 다가오는 변화를 조용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지만 사실은 말년운이 풀리기 직전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변화 4가지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변화가 당신의 집안에도 찾아와 있지 않은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징조. 집 안에서 이상하게 거슬리는 소리가 자꾸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냈던 소리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마음에 계속 걸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울리던 냉장고 진동 소리가 밤에 유독 신경 쓰인다든가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째깍째깍 들려서 괜히 거슬린다든가 또는 위층의 발소리나 문 여닫는 소리가 전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지는 일이 있죠. 많은 분들이 내가 예민해졌나? 하고 넘기지만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운의 변화라고 봅니다. 즉, 집안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며 특히 말년운, 즉 인생의 후반부 운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 귀가 먼저 집안의 기운을 알아차린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들리는 삐걱거리는 문소리, 싱크대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이러한 소리들은 단순한 생활 소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오는 거죠. 또 이런 시기에는 마음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별일 아닌데도 신경이 곤두서고 혼자 있을 때 괜히 집안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낮잠을 자다가도 작은 소리 때문에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바뀌려는 징조가 집을 통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집이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흐름이 바뀌려 하고 있다고요.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는 공간엔 그냥 참지 마시고 작은 정성을 들여 그 기운을 다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그 공간에 자연 소재의 향초를 피워보세요. 은은한 불빛과 향은 흉한 기운을 잠재우고 부드러운 양의 기운을 불러오는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소금 그릇을 놓는 방법도 좋습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정화의 힘을 가진 자연 재료로 나쁜 기운이나 정체된 흐름을 흡수하는 데 탁월합니다. 작은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아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는 곳 근처에 며칠 놓아두기만 해도 공기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한결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문이나 창문, 배수구처럼 오래된 곳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문이 삐걱거리면 그곳은 기운의 통로가 막힌 상태입니다. 이럴 땐 기름을 약간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운의 흐름이 다시 부드럽게 열립니다. 싱크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치하면 수기운이 새어나가게 되어 재물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작은 관심과 손질만으로 충분히 기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사실은 집이 먼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로 들리는 변화는 풍수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집은 늘 우리보다 먼저 느끼고 조용히 알려줍니다. 이런 사소한 징조들을 알아차리고 정성으로 돌보는 분들에겐 말년운이 부드럽게 풀리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 버리기 아까운 물건이 자꾸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손에 들고도 쉽게 놓지 못하는 물건이 생깁니다. 더는 쓰진 않지만 언젠간 쓸지도 몰라 아깝다, 추억이 있어서 못 버리겠다. 이런 이유로 장롱안, 서랍 속, 창고 구석에 조용히 숨어있는 물건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그 물건들이 자꾸 눈에 밟히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시선이 가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시기. 혹시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풍수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정리 욕구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이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 정리를 요청하는 현상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말년운이 바뀌려면 먼저 공간이 바뀌어야 하며 그 변화는 물건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래된 옷장이 자꾸 거슬려서 옷을 다 꺼내놓고 입지도 않는 옷을 꺼내들고 이건 버릴까, 그냥 둘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접어넣는 경우, 이건 단순히 아까워서가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바꾸려는 신호에 내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수년째 고장난 가전제품이 있지만 수리해서 쓸 수도 있지라는 생각에 놔두고 계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운을 보내야 할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말년의 운이 풀리기 전엔 반드시 비움이라는 통로를 통해 새로운 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출입문은 바로 내가 붙잡고 있는 물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하루에 하나씩 마음은 남지만 기능이 멈춘 물건 또는 안 쓰는 물건을 골라 정리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씩 비워갈수록 마음도 집도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버리기 망설여지는 물건은 바로 버리지 않더라도 상자에 따로 모아두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은 바뀝니다. 정리의 시작은 결정이 아니라 분리해서 출발해도 충분합니다. 셋째, 단순히 버리기가 아닌 다시 순환시키는 마음으로 정리해 보세요.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건이라면 기부나 나눔도 훌륭한 풍수 실천입니다. 공간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막혀있는 공간은 결국 막혀있는 운을 뜻합니다. 말년이 풍요롭고 평안하기를 바라신다면 지금 눈에 밟히는 그 물건 하나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운을 여는 가장 실천적인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징조. 집안의 식물이나 반려동물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고 사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집안의 생명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말은 못하지만 식물도 동물도 사람보다 먼저 기운을 느끼고 반응한다는 것, 풍수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물도 잘 주고 햇볕도 충분한데 갑자기 식물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잘 지내던 강아지가 어느 날부터인가 방 한 구석을 피하거나 특정 공간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혹은 고양이가 예전엔 관심 없던 장소에 하루 종일 머무르거나 자꾸만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이럴 땐 단순히 컨디션이나 환경의 문제라고 넘기지 마시고 이 집의 기운이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말년운이 바뀌는 시기엔 이러한 미세한 생명 반응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흐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식물과 동물은 본능적으로 어디가 편한지, 어디가 불편한지를 바로 알아차립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이 잘 자라는 자리는 좋은 기운이 머무는 공간, 반려동물이 불안해하는 자리는 기운이 막히거나 흐트러진 곳이라 해석합니다. 즉, 식물과 동물의 작은 행동 변화는 말년운이 새롭게 자리 잡기 전에 징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반려동물이 자꾸 가거나 피하는 장소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바닥이 지저분하진 않은지, 물건이 어수선하게 쌓여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 자리를 환기시키고 밝은 색의 패브릭이나 화분으로 기운을 정돈해 주세요. 둘째, 식물이 시들기 시작한 자리는 기운이 약해지기 쉬운 공간입니다. 그 자리에 작은 조명을 켜거나 원목 가구를 배치해 보세요. 밝고 따뜻한 기운이 정체된 흐름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고양이가 자주 앉는 자리, 강아지가 머무는 자리는 복이 드는 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공간엔 너무 많은 물건을 두지 말고 말 그대로 기운이 머물 공간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길한 자리는 비워라는 풍수의 오래된 격언처럼요. 집안에 있는 생명체는 때때로 우리보다 먼저 복이 오는 길을 안내해주는 존재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그들의 행동 속에 이미 말년운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강력한 징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집안의 식물과 동물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닌 기운의 척도입니다. 그들의 변화를 민감하게 읽고 그 공간을 정성껏 다듬어주는 것, 그것이 말년의 평안과 재물운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풍수 실천입니다.
네 번째 징조. 잠이 자주 깨고 꿈이 더 선명해집니다. 혹시 요즘 자다가 중간에 자주 깬다든지 아니면 꿈을 꿨는데 깨어나서도 그 장면이 계속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엔 그냥 푹 자고 일어났던 분들도 말년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수면 패턴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자주 깨거나 이상하게도 예전 기억이 등장하는 꿈을 꾼다든지 멀리 떠나는 꿈, 이사가는 꿈, 무언가를 정리하거나 버리는 꿈 등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피로나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풍수와 명리학에서는 기운이 움직이기 전에는 무의식이 먼저 반응한다고 봅니다. 바로 꿈을 통해 우리 몸과 마음이 새 흐름에 적응을 준비하는 것이죠. 예로부터 꿈은 잠재된 운의 흐름을 보여주는 창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 말년이 안정되기 직전에는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래된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거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얼굴들이 꿈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고 중요한 변화의 징조입니다. 우리 몸과 정신이 그리고 잠재의식이 다가올 대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머리맡 공간을 정돈해 주세요. 풍수에서는 머리맡이 어지러우면 잠재의식이 혼란을 느낀다고 봅니다. 자는 공간 근처에 전자기기, 고지서, 서류 같은 날카로운 에너지의 물건은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꿈노트를 하나 마련해 보세요. 그날 아침 떠오른 꿈의 장면이나 키워드 한두 가지라도 적어두면 마음이 정리되고 운의 흐름을 읽는 나만의 기록이 됩니다. 꿈에 나타난 내용이 반복될수록 그것은 우연이 아닌 징조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머리맡에 흰색 계열의 패브릭을 두거나 천연 소재의 원목이나 흙을 상징하는 소품을 배치해 보세요. 숙면을 도와주고 뒤숭숭한 기운을 부드럽게 눌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불편하고 자주 깨더라도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변화가 오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운은 흐름이고 그 흐름은 마음에서 가장 먼저 정착합니다. 말년운이 열리기 전 마음과 몸 그리고 집은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를 잠에서 깨는 순간 혹은 선명한 꿈 한 장면을 통해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여러분은 이미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된 분입니다. 깊은 밤, 무의식이 들려주는 메시지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안에 말년의 복과 평안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년에 찾아오는 큰 복, 즉 대운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처럼 눈에 확 띄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대운은 언제나 작은 징조와 조용한 변화로 먼저 마음과 공간을 두드리며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집도 아무 말 없이 곧 큰 흐름이 바뀔 거예요 라고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따라 집안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든지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한밤중에 자꾸 깨어나는 날이 찾아졌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운이 움직이기 시작한 첫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왜 이러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조금 더 내 집을 찬찬히 바라보고 내 마음의 떨림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풍수는 결코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소품이나 복잡한 인테리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에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흐름이 막힌 곳을 살피려는 그 따뜻한 눈길입니다. 작은 관찰이 쌓이면 그 자체가 복을 부르는 힘이 됩니다. 말년이란 인생의 가을입니다. 그 계절에 햇살처럼 따뜻한 복이 깃들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내 집과 나 자신을 더 아끼고 살펴보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언제나 말없이 곁에 있던 집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말년을 든든히 지켜주는 복의 그릇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따뜻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가족, 친구분들께 함께 공유해 주시고 좋은 기운을 더욱 널리 퍼뜨려 주세요. 지금까지 풍수보따리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